부산에 사시는 정정순 어르신, 올해 74이십니다.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오래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손을 놓으셨어요.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잘 익어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촘촘하게 박힌 바나나를 두세 개 꺼내세요. 그걸 물 한 모금 없이 공복에 그냥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대답이 한결같으십니다. 바나나가 혈압에 그렇게 좋다잖아. 많이 익은 게 제일 몸에 좋고 아침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말씀 틀린 게 아닙니다. 바나나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대략 375m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넉넉한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 위쪽 혈압이 평균 5.5mm 정도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이 완전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전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바나나는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익을수록 좋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좋다, 이렇게만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절반만 맞게 알고 있던 게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오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은 줄 알고 드신 바나나가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나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5가지를 놓고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오해인지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조금 약하신 분은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예요. 지금 드시는 약을 대신하거나 병원 상담을 대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궁금한 점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 약속 하나만 마음에 담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오는 오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압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범인이 바로 소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아지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관 속 물이 늘어나면 좁은 관에 물이 꽉 차는 셈이니 벽을 미는 힘이 세지겠죠.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칼륨은 이 나트륨하고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오면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소금을 밖으로 퍼내주는 거예요. 소금이 빠지면 혈관 속 물도 줄어들고 벽을 미는 힘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칼륨은 우리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좁아졌던 관이 살짝 넓어지는 거죠. 나트륨을 퍼내면서 동시에 관도 넓혀준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최근 연구에서는 칼륨이 신장 안에서 소금을 다시 끌어들이는 문을 닫아준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이 소금을 내보내는 쪽으로 우리 몸을 돌려놓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곳에서 권하는 고혈압을 잡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넉넉히 먹는 거예요. 바나나가 그 대표 주자 중 하나고요. 실제로 이 식사법을 지킨 분들은 위쪽 혈압이 평균 5.5, 아래쪽이 평균 3mm 정도 내려갔습니다. 약 한 알까지는 아니어도 식습관만으로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예요. 참고로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은 대략 4,700mg입니다. 바나나 하나가 375mg이니 필요량을 바나나로만 채우려면 10개 넘게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죠. 그러니 바나나는 칼륨을 채우는 좋은 반찬 중 하나일 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것부터 마음에 담아두세요. 여기까지는 바나나 칭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첫 번째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정정순 어르신도 그래서 아침마다 두세 개씩 드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바나나는 많이 먹는다고 혈압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태봉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1살이시고 올해 택시를 모시다 은퇴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으신 뒤로 바나나에 아주 진심이 되셔서 하루에 4~5개씩 드셨어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혈압이 쭉쭉 내려갈 거라고 믿으신 거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심장을 전문으로 보는 의료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압 낮추는 효과는 어느 선까지만 나타나고 그 뒤로는 더 먹어도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1개를 먹으나 3개를 먹으나 혈압에 주는 도움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혈압에는 도움을 안 주면서 당분하고 칼륨만 우리 몸에 더 쌓이는 셈이 됩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당분이 제법 들어있습니다. 많이 익은 바나나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 좋다고 3~4개씩 매일 드시면 혈압에는 별 이득도 없이 혈당하고 열량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김태봉 어르신도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아시고는 그동안 헛고생했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개, 넉넉해도 1반 정도만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남아도는 그 칼륨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2번째 오해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칼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칼륨을 몸 밖으로 걸러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에 들어온 칼륨의 90%가 넘는 양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보냅니다. 정수기 필터가 물속 찌꺼기를 걸러주듯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필터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피 속에 쌓입니다. 피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진 상태를 어려운 말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칼륨은 우리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데 아주 깊이 관여하거든요. 피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쭉 빠지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 중에는 그 자체로 피 속 칼륨을 올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계열의 대표적인 혈압약들, 그리고 칼륨을 몸에 붙잡아두는 성질의 이뇨제 같은 약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안 그래도 몸에 칼륨이 잘 안 빠지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정 혈압약이나 심장약, 칼륨을 올리는 이뇨제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더라 하면서 하루에 3~4개씩 드시면 좋기는커녕 피 속 칼륨이 위험한 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한 일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지내시는 조말녀 어르신, 76이십니다. 혈압약을 여러 해 드셔왔고 몇 년 전부터 신장 기능도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 어르신도 바나나가 좋다는 말을 듣고 몸에 좋은 거 챙긴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2~3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하셨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혼자 넘겨짚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바나나가 다 나쁜 거구나 하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칼륨을 올리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바나나를 무작정 끊는 것도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몸에 맞는 양을 담당 선생님과 정하는 겁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병원에서 피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면 선생님이 하루 반 개는 괜찮다 또는 당분간 줄이자 하고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소문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내 피 속 숫자를 근거로 삼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많이 먹는다고 혈압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 둘째, 신장이 약하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그 칼륨이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우리 3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어르신이 아침마다 하시던 그 습관과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3번째 오해는요. 바나나는 많이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검은 점 박힌 바나나가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 반점이 많을수록 면역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에는 진실도 조금 섞여 있고 부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진짜인 부분. 바나나가 익어서 반점이 생기면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분이 단순한 당으로 바뀌면서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위가 예민하신 분은 잘 익은 바나나가 속이 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은 점이 많을수록 항암 효과가 세진다는 이야기는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예전에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실험실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잘 익은 바나나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나나 안에 암을 죽이는 물질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암을 예방한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은 점 바나나가 몸에 나쁘진 않지만 암을 막아주는 약처럼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보조가 될 수는 있어도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익은 바나나는 혈당 쪽에서 보면 오히려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파란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는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거의 소화가 안 되고 식이섬유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요. 혈당 지수, 그러니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보면 덜 익은 바나나는 30에서 4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노랗게 잘 익으면 이 저항성 전분이 단순한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50에서 60 정도로 올라가요. 여기서 더 익어서 검은 반점이 촘촘해지면 혈당 지수가 65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은 점이 많이 박힌 바나나일수록 혈당을 더 빨리 더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항산화에는 좋을지 몰라도 혈당 관리에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바나나인데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좋은 상태가 정반대가 됩니다. 소화가 부드러운 게 필요하면 잘 익은 걸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싶으면 덜 익은 걸로. 무조건 검은 점이 최고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어요. 전주에 사시는 한복실 어르신 68이신데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검은 점 바나나가 제일 좋다더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러 터지기 직전에 반점이 새까맣게 올라온 바나나만 골라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걸 골라 드신다고 하신 일인데 혈당 검사에서 식후 수치가 자꾸 튀어서 걱정하셨죠. 알고 보니 가장 잘 익은, 가장 단 바나나만 골라 드신 게 원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오해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혀 있어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바로 아침 공복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정순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빈속에 바나나를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빈속 바나나는 몸에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시죠? 둘 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라 헷갈리실 텐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몸속 마그네슘이 갑자기 치솟아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두 개로 마그네슘 때문에 심장이 어떻게 되는 일은 신장이 아주 나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아침 공복 바나나에서 정말로 신경 쓸 부분은 뭐냐? 바로 혈당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아무것도 없이 빈속에 딱 하나 드시면 그 당분이 빠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음식이 같이 없으니까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얼마 지나서 다시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경계선에 계신 분은 이 아침 빈속 바나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졸리고 멍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죠. 바나나 안에 잠을 부르는 성분이 있어서라는 건데, 이건 조금 과장됐습니다. 그 성분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긴 해도 아침부터 졸음이 쏟아질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그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침 바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대로 먹는 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겁나는 이야기를 여럿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엔 반대로 괜히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소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6가 넘쳐서 신경이 망가지고 손발이 저리다는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드시는 바나나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비타민 B6로 신경에 탈이 난 경우는 거의 다 고용량 영양제를 오래 드신 분들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 든 양은 아주 적어서 정상적으로 드셔서는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오히려 조심할 건 따로 챙겨 드시는 비타민제 쪽이니 그런 걸 드신다면 성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둘째,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비타민C 때문에 속이 쓰리다는 이야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빈속에 예민할 수는 있어도 그건 비타민C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겁주는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럼 도대체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냐? 오늘의 진짜 핵심, 바르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익은 정도를 목표에 맞춰 고르세요. 혈당이 걱정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노랗게 반점이 별로 없는 것이나 꼭지가 살짝 파란 것을 고르세요. 그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반대로 소화가 약하시면 잘 익은 것으로 드시고요. 무조건 검게 익은 걸 최고로 치던 습관, 이제 목표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은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넉넉히 잡아도 하루 하나 반을 넘기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혈압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당분과 칼륨만 쌓입니다. 바나나 하나가 혈당에 주는 부담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서너 개씩 몰아드실 때 생깁니다. 하나씩 꾸준히.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나나만 딸랑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바나나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거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잘라 넣거나 삶은 달걀 하나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가면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나나의 당분도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확 튀는 걸 막아줘요. 실제로 탄수화물에 지방을 곁들이면 식후 혈당 반응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하던 바나나에 설탕을 듬뿍 넣어 갈아 마시는 그 음료 있잖아요. 오늘 배운 걸로 보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단 바나나에 설탕까지 더하는 거니까요. 굳이 갈아 드시려면 설탕은 빼고 플레인 요구르트와 견과류를 넣어보세요.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드시는 때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속에 바나나 하나만 달랑 드시는 건 피하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요령 하나. 바나나를 한 다발 사오시면 검게 물러 터질 때까지 두지 마시고 너무 익기 전에 부지런히 드세요. 빨리 익는 게 걱정이면 냉장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껍질은 거뭇해져도 속은 멀쩡하니 안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 꼭 짚어드립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 칼륨을 올리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양보다 더 조심하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익은 정도와 양,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을 특히 신경 쓰시고요. 이 세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로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이라면요. 하루에 바나나 1개는 걱정하실 것 없이 드셔도 좋은 참 고마운 과일입니다. 괜히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에 대해 우리가 절반만 알고 있던 것들, 이렇게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예전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알았지만 이제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예전엔 누구에게나 좋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신장이 약하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엔 검은 점이 많을수록 좋다고 알았지만 이제는 혈당을 생각하면 덜 익은 게 낫습니다. 예전엔 아침 빈속 바나나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뭔가와 함께 드셔야 좋습니다. 신경이 망가진다는 소문도 음식으로는 걱정할 일이 아니었고요. 기억하실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딱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 하루 1개. 둘, 내 상태에 맞게. 셋, 혼자 말고 곁들여서. 여러분, 이 3마디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부산 정정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검은점 바나나를 아침마다 빈속에 두세 개씩 드시던 분이요. 요즘은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노랗고 반점 적은 바나나로 하루에 한 개, 아침 식사 때 삶은 달걀이랑 같이 드십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속도 편하고 아침에 기운도 더 난다고 하세요. 바꾼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작은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댁에도 혹시 혈압약을 드시거나 좋다고 바나나를 매일 잔뜩 드시는 어른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좋다는 건 뭐든 든든히 챙겨 먹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때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나에게 맞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